송시열 청산도 절로절로 할게요. 한번 읽고 작품 위에 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청산도 안 붙였었네. 미안. 자, 책을 일단 보시고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절로 물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늙기도 절로 여기 끝에가 좀 다르게 바뀐 것 같네. 시 참 편안하게 썼다 그치? 같으면 엄청 많이 나오죠? 응? 자, 일단 작품이 잠깐 볼게요. 이 작품은 자연의 섭리대로 순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시조이다. 한번 쳐볼까요? 자연의 섭리대로 순응하며 살고 싶은 마음. 그게 잘 나타나는 단어가 뭐야? 절로절로. 얘들아? 무슨 작품이더라? 김소월의 가는 길인가? 자, 그거 말고 바닷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시가 이렇게 시작하거든? 여덟 번인가 이렇게 있어. 여기 이미지가 좀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첫 줄과 마지막 줄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는데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이 상상이 되나요? 전혀 안 되나요?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세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가요? 이것도 별론가요? 영호야,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은가요? 그냥 바늘 꿰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언어로 어떤 사물의 형상을 좀 흉내내려고 한 거예요. 오는 소리이기도 하면서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이기도 하고. 김소월의 시에도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니으름을 연속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흘러도 연달아 흐릅 뛰다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니을이 연속되고 있죠. 니을을 유음이라고 그래요. 유음. 되게 부드러운 소리란 말이야. 눈 잠긴다. 자, 파도 물결 모습 느껴지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도 흘러가고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드러낸 시예요. 자, 대꾸와 반복. 이제 대답이 나오려나? 시우 대꾸법 내가 설명한 거 들은 적 있던가요? 대꾸법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한 거 들은 적 있던가요? 두 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두 번 또는 네 번. 자, 지환이 안 들었죠?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 문장 구조를 다른 말로 통사 구조가 두 번 또는 네 번 연속으로 나올 때에만 대꾸법이에요. 나머지 세 번, 다섯 번은 뭐야? 그냥 통사 구조의 반복법이에요. 여섯 번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겪을 일이 별로 없고 판소리 사설의 나중에 배울 거예요. 확장적 문체 10번이 쭉 나오는데 보면 3, 4, 3, 4, 3, 4, 3, 4 쭉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대꾸를 이루는 게 몇 번씩 나와. 두세 번이 아니고 한 10번씩 나오고 막 이래. 그럴 때는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열거되고 있다라고 나와요. 올해 판소리가 수능에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은 또 판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판소리 개 소설은 나올 수 있지. 보통 한 3, 4년, 4, 5년은 주기로 돌아. 여러분들 때까지는 판소리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자주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자 반복법은 두 번 이상 음운이 반복될 수도 있고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문장이 반복될 수도 있고
얘는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절로절로가 반복되지? 이럴 때는 시어의 반복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각 장의 절로를 반복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순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평시조 무슨 시조라고 한다고 다른 말로? 단시조, 단형시조. 단형시조. 외워야 돼. 중형시조, 어시조. 사서시조는 두구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 자, 단형시조는 평시조를 말하는 거고, 단시조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한 수가 한 작품인 시조를 단시조. 두 수 이상의 한 작품인 건 연시조. 다시 해볼까? 평시조 짧은 형식이잖아. 단형시조. 짧은 단자 써서 한 작품이 한 수가 세 줄짜리 한 수가 한 작품이야. 단시조. 홀로 단자 써서. 자, 두 수 이상이면 연시조. 3장 6구가 아니고 3장 8구 이상이야. 2구 이상 길어졌어. 사설시조. 을 다른 말로 길장자 써서 장형시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단형시조 다른 말로 뭐라고? 평시조. 장형시조 다른 말로 사설시조. 가운데 거는 중형시조, 시조. 응? 됐어요. 자, 달관적.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능적, 관조적. 자, 관조적이라는 말 좀 어려운데, 자, 관조적은 한자 자체로 따지면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걸 관조적이라고 하는데, 정서를 절제할 때 주로 관조적이라고 그래요. 자, 관조적 태도와 관조적 어조는 달라요. 자, 관조적 어조. 자, 아까 얘들아, 어조는 뭐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어말어미. 종결어미 보고 판단하는 거야. 끝에가 니은다. 이렇게 끝나면 관조적 어조라고 하고, 본문 중에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절제하면 관조적 태도 그래요. 관조적 태도와 관조적 어조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 아마 관조적 태도로 쓰신 것 같아요. 자, 본문 읽고 다시 올게요. 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자, 일단 절로절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됐어요. 자, 여기 보면 니을 음의 반복 그랬죠? 좋아요. 자, 니을의 반복도 좋고, 얘를 운의 반복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운.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자음 모음을 음운이라고 한다. 원래 그런 뜻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럼 단어의 반복글은 맞아요, 틀려요? 아까 했네. 절로절로가 단어잖아. 단어의 반복, 시어의 반복 그래도 좋아요. 자, 시어 또는 단어의 반복 이렇게 해도 돼요. 용어 싸움이에요. 문학은 감상이 아니에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내적 중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외적 중거를 바탕으로 한 감상, 뭐 시어의 비교 감상, 작품의 비교 감상 이렇게 나오지만, 자, 감상은 교실에서는 감상이 맞아.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건 감상이 아니에요. 감상하기 위한 용어를 시험 보는 거야. 논리 시험이에요. 용어 익숙해 주셔야 돼요. 산절로, 물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산수 자연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청산, 녹수 다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 있는 나도 절로절로. 산과 청산과 녹수를 묶으면 산수잖아요. 다 자연이에요. 자, 나도 절로. 그 중에 자연 속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하리라.
라는 말이 뒤에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준영이는 들었을 것 같은데, 자 얘들아,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시어를 알고 있어도 작품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문화 차이인 거거든요. 응? 그 당시 시대 배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절하면 안 되는데 영호야? 야, 너 소원이 뭐야? 그러면 늙어 죽는 거예요. 라는 내용들이 고전에는 자주 나와요. 늙어 죽고 싶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큰 소원이에요. 이놈들이 오늘 왜 그래? 왜 이렇게 다 기절해? 전부 다. 응? 얘들아, 중세시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에는 평균 한 40 정도면 죽어요. 그래서 좋은 풍속도 있었던 거예요. 일찍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이면 아줌마예요. 준영이 너도 아줌마일 수 있는 거야. 13살 시집가잖아요. 16쯤 애를 낳는 거야. 너네 17 되는 거잖아. 너는 장가 가는 거지. 아빠야. 그럴 수 있는 거야. 30이면 중늙은인 거야. 40이면 할아버지인 거고. 죽어. 물론 그 당시에 70, 80 먹은 사람도 있죠. 있는데 서민들이 일찍 죽어요. 왜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요? 응? 왜 이렇게 일찍 죽을까?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배고파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 있죠.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게 전쟁. 전쟁 나면 일반 백성들은 전쟁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 태어난데 운명대로 살다가 죽고 싶어. 그 말은 편안하게 살고 먹고 전쟁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그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늙어 죽는 게 소원이다 라는 거는 늙어 죽는 게 왜 소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한 세상에서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오늘 영어 많이 좋은 것 같은데, 자, 힘내세요. 물 떠올래? 나는 멈출 수는 없어. 자, 니을을 반복하여 리듬감 형성. 자, 니을 울림소리 이래도 좋고요. 유성음, 유음 그래도 좋고요. 운을 반복하여 이래도 돼요. 각 장이 종결어미가 아닌 절로절로나 절로로 끝나면서 여운을 남기고 경쾌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참고로 여기다 써볼게요. 자, 절로절로는 사실 부사죠. 부사이긴 해. 근데 참고로, 자, 시는 너무 생각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네. 자, 나중에 하고 아주 긴 내용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원래 보통 우리 문장은 다자로 끝나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다로 끝내지 않고 명사나 또는 명사 비슷한 것들, 명사 형태, 미음을 붙이거나 어쨌든 적어도 동사명사 아닌 걸로 끝낼 때 또는 조사나 어미를 생략했을 때 좀 더 운문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운문적 진술이라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좀 더 운문적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조사나 어미가 들어가면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명확해져요. 근데 조사나 어미를 빼버리면 애매해진다는 건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 한 편 하고 잠깐 쉬어야겠다. 자, 요거 할 때는 잠깐만 집중하세요.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나중에 개념할 때 다 해드릴 거예요. 자, 나, 너. 자, 누가 누구 좋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 라고 우리 생각하기 쉽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겠지. 나를 네가 좋아해. 이것도 되잖아요. 나만 너를 좋아해. 이것도 되잖아요. 나는 너도 좋아해. 너 따위도 좋아해. 이런 걸 들을 수 있죠. 그러면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품사를 조사라고 그래요. 조사가 들어가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 의미를 명확하게 도와준다고 해서 조사예요.
우리말은 조사 어미가 발달해 있다라는 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응? 조사 어미가 단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를 빼버려. 이렇게. 그러면 너를 좋아하는 게 난지, 네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너만 좋아하는지, 너도 좋아하는지, 너 딸도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서 되죠. 이거를 애매성, 모호성, 다의성이라고 해요.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 쓰죠?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 거야. 뜻이 여러 가지야. 다의적이야. 이럴 때 좀 더 운문적이라고 하고, 명확하게 조사나 어미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를 좋아해 이렇게 딱 들어가면 명확하죠. 이럴 때 산문적 진술이라고 그래요. 수능에는 안 나와요. 자, 자수서에만 주로 나오는 말이야. 시어의 의미가 명확해진다. 요거는 나와요. 이렇게는 나와요. 조사나 어미를 빼면 의미가 어떻게 된다? 모호해진다, 다양해진다. 함축성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개념 버전 할 때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쓸게요. 명사형 종결. 어미로 끝나지 않고 명사나 그러니까 동사가 아닌 걸로 끝날 때 명사형 종결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역시 이것도 시의 의미를 명확하게 쓰지 않고 상상력을 유발하는 거예요. 독자의 이게 무슨 뜻이지? 뒤에 무슨 말이 빠졌지? 하고 넣어봐야 되는 거야. 이럴 때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내가 지금 해주는 말 용어가 조금 어려운 거는 맞아. 맞는데 다 필요한 용어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본 수업하고 본격적 수업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진도 못 나가요. 못 해줘요. 진도를 못 나가 그러면. 응? 이게 천천히 나가고 용어 정리해 드릴 때 자꾸 용어 외우셔야 돼요. 응? 이럴 때 시적 여운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적 여운을 준다 뭐라고?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할 때 여운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어 알아두세요. 자, 주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삶. 시적 상황 저절로 만들어진 청산과 녹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 뭐야? 자연을 바라보며 저절로 늙어가고 있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또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정서와 태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고자 함. 됐죠? 자, 준영아 힘내자. 자, 대유적 표현을 사용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동그라미예요. 뭐가 대유일까요? 대유법 찾아봐. 청산과 녹수가 대유법이에요. 자연의 청산과 녹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각 장에서는 전로를 반복하여 물질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아니죠?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문제 풀어오세요. 자, 물화일체 뭐예요? 물화일체 자연과 하나된 경지. 주객일체 물심일여 자연친화 자연동화 다 같은 말이에요. 자연친화와 자연동화 같은 말은 아니지만 태도는 유사해요. 물화일체 주객일체 물심일여. 영호야, 자, 물화일체 같은 말 불러보세요. 물화일체 같은 말. 주객일체 물심일여. 주객일체 대신 주객일치라고 해도 돼. 물화일체 주객일체 주객일치 물심일여. 준영아, 물화일체 같은 말 주객일체 주객일치 물심일여. 하나로 같다 그런 뜻이에요. 일여. 찾아 풀어오세요. 지금 바로 풀고 갈까? 풀고 채점하세요. 내가 답지가 없어.